안녕하세요 여러분, 꼼지 작가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드려보자면 울산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퇴사를 하고 서울으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살이를 혼자 시작한 지는 약 반년이 넘었고요. 울산에서 혼자 1년 동안 사업은 했지만 성과가 부진했거든요. 나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해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올라와서 저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프라인 모임도 열어보고 기록 멤버분들도 직접 만나 뵙기도 했는데요. 반짝반짝한 눈으로 처음으로 다이어리 한 권을 다 써간다. 또 재미없었던 일상에 다이어리를 적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이 변화가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 등등 이런 후기들을 많이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서 나 진짜 내 메시지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여도 되겠다 하는 용기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감으로 오늘도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 영상은 기록법 A, 기록법 B 정보를 전달드리기보다는 제가 올해 적은 다이어리와 노트들을 한번 같이 보면서 수다 떠는 가벼운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이렇게 많은 기록들 안에는 사업이 잘 안 풀리면서 슬퍼했던 내용도 기뻐하는 내용도 모조리 다 담겨 있습니다. 저도 옛날 기록을 다시 돌아볼 생각이 설레는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다이어리에 저런 내용도 적을 수 있구나, 내 다이어리에도 저런 식으로 한번 적어봐야겠다, 재밌는 힌트를 얻어 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간단하게 제가 어떤 기록을 하는지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로 얘는 매일 달고 사는 일상 다이어리입니다. 두 번째는 매월 하나의 목표를 관리하는 프로젝트 노트를 적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독서를 하고 적는 다이어리까지 이렇게 크게는 총 3종류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독서 다이어리부터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이어리는 이제 위에는 책 내용 적고, 두 번째로는 내 이야기 적고,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액션 플랜까지 적는 3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 이야기를 어떻게 적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올해 2월에 적었던 내용이네요. 1년에 10억 버는 방구석 비즈니스. 어제 드디어 레코드 인 더 모닝 공식 웹사이트를 오픈했다. 한 달 이상은 이 페이지를 만드는 데에만 초집중한 것 같다. 그렇게 다양한 글도 업로드를 했는데 신규 고객 가입수 7명, 신규 주문 2건, 밖에 얻어내지 못해서 투입량 대비 적게 느껴지는 아웃풋에 불안하다 라고 적었네요. 저는 스티커 사업으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스마트 스토어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이어리랑 기록 방법을 핵심 아이템으로 바꾸고 나서는 자사몰을 만들어서 새로 오픈을 했습니다. 진짜 한 달 내내 그 만드는 데에만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짜잔 오픈하고 나니까 별로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큰 변화가 없었어서 좀 많이 슬펐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플랜 부분에 어떻게 적었는지 한번 보면 장기적으로 바라보기. 올해 상반기 목표가 웹페이지를 홍보하고 키워나가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추후 매뉴얼 배포의 발판을 만드는 것. 오픈한 날은 단 하루였다. 이렇게 잘 적어놨네요. 맞아요. 오픈한 날은 단 하루였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고 슬퍼했는지, 이 이후에도 수많은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아무튼 저는 이런 식으로 책을 읽고 제 상황을 적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왔어요.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읽고 싶은 부분이 보이는데 홍성태 교수님의 배민다움이라는 책이에요. 저 이 책 진짜 좋아하거든요. 나는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개인적으로 지독히 재밌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졌네요. 그리고 답으로는 재밌다 보다 힘들다 무섭다의 상태가 더 큰 듯하다. 쭉 뭐라 적은 다음에 모든 과정을 깨끗하고 예쁘게 담아내서 계속해서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 버겁다. 워낙 재밌고 화려한 콘텐츠들이 판을 치는 이 온라인 세계에서 과연 내 콘텐츠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괴리감이 자꾸만 나를 주눅들게 만드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 밑에 또 플랜은 제가 어떻게 적어놨냐면 1번 다시 재미와 즐거움에 집중하자. 돈을 위해 레코드 인 더 모닝을 만든 것이 아니다.
재미와 즐거움으로 성공으로 가는 과정을 만들고 있는 것일 뿐 이렇게 적어놨고 두 번째로는 나에게 아낌없이 투자하자 강의 수강, 독서, 배움의 시간, 타 지역 방문과 경험 이렇게 적어놨네요. 아마 이때부터 서울살이를 꿈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김봉진 대표도 2년 동안 매일 콘텐츠를 발행했다. 완벽하지 않아도 꾸준히 콘텐츠를 내어놓자. 지치지 말자. 이렇게 적어놨네요. 괜찮은데요? 잘 적었는데요? 저는 책을 읽고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뭔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받기 때문이에요. 책을 끝까지 읽을 수 있는 이유도 그리고 내 인생책이 되는 이유도 나랑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가치관이 맞는 분이 적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책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통해서 멘토도 만나고 도움도 받고 조언도 구하고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힘을 얻기 때문에 책을 읽고 기록하고 내 생각을 적고 그렇게 반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서 다이어리의 쇼츠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한 문장씩 수집을 하는 공간이에요. 이 중에서도 이제 세 문장, 제가 좋아하는 세 문장을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일기는 그저 매일의 사실적인 삶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경우 그 대안을 제시한다 라는 문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반복과의 싸움을 견딜 때 글은 깊어지고 단단해진다. 끈기 위에 세워지는 아름다움을 기다리자 입니다. 제가 워낙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제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안정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문장들을 보면 보통 이제 꾸준함, 반복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 문장이 마음에 드신다면 캡처해놓고 다이어리 앞부분에 한번 적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지치기 전에 빨리 두 번째 다이어리로 넘어가요. 두 번째 다이어리는 일상 다이어리가 되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 세 권이 바다에 빠졌다. 근데 한 권만 구할 수 있다 하면 망설임 없이 바로 이 일상 다이어리입니다. 그 이유는 이 다이어리 안에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루틴으로 일상을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모조리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정성스럽게 꾸미는 다이어리이기도 합니다. 이 다이어리 안에는 진짜 뭐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다 읽다 보면 밤을 새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페이지만 뽑아서 같이 읽어볼게요. 이 다이어리는 PVC 커버랑 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 날개 부분에 주로 메모지를 넣어서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리고 외출에서도 쓰고 싶은 포스트잇들을 이렇게 붙여서 가지고 다니는 편이에요. 이 다이어리에는 비전 보드를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마음에 드는 사진들을 출력해서 붙여놨고요. 또 오른쪽에는 1년의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이 페이지, 제가 진짜 애정하는 페이지인데요. 여기는 3개월의 컨셉을 정리하고 구상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주간 계획을 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월별 목표를 제대로 세워두지 않으면 또 번번이 확인해주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을 잘 활용해서 저희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올해의 달별로 한 일인데 이렇게 4월부터 서울살이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보냈어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먼슬리 공간이 있어서 외부 일정이나 약속을 적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기면 지금부터는 위클리 페이지, 데일리 페이지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시 돌아봤을 때도 뿌듯할 정도로 매일 2페이지를 잘 적고 있습니다. 이 다이어리는 왼쪽에는 적어야 할 것들이 명확하게 고정이 되어 있고 이 오른쪽은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부터 한번 보여드리면 저는 예쁜 단어나 힘을 주는 문장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그런 문장을 적으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이 학원 칸에는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내용을 적고 시각화 공간에는 제가 꿈꾸고 있는 제 훗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적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행동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오늘 해야 하는 딱 우선순위가 높은 한 가지 일을 요 마지막으로 적어두어요. 그리고 요 아래에는 감사일기도 어쨌든 생각을 해서 글을 적어야 하는 거니까 요를 적다 보면 잠에서 기분 좋게 깨어납니다. 할 일을 관리하는 기록도 하고 있고 그리고 요 아래에는 독서와 식단 관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독서를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간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면 더 자주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고 식단 관리를 하는 공간은 운동을 했는지 영양제를 먹었는지 관리를 하고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도 적어주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화 기능이 너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요 오른쪽 페이지들에는 스티커도 붙이고 메모지도 붙이고 하면서 그냥 자유롭게 제 생각들을 막 적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날은 대화 중에서 깨달은 것들을 메모지에 적어뒀습니다. 어떤 내용을 읽을까 고민을 하다가 7월 5일에 적었던 생각이 있길래 한번 읽어보려고요. 요 날의 여기에 적혀있는 글입니다. 8시 반에 너무 피곤하다. 더 자고 싶다. 시리얼, 우유 챙겨 들고 주방으로 갔다. 잔잔한 노래 들으면서 와그작 씹어 먹으니 조금씩 몸이 깨어난다. 나는 기록법을 생각을 나누고 싶은 사람인데 인풋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아이러니한 요즘의 하루하루. 몇 번째 반복 다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명상, 독서, 운동 시간을 확보하기를 바란다. 단기 이익도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멀리 바라보고 차곡차곡 쌓고 있는 내가 되기를 바란다. 화살표를 한 다음에 귀가 시간을 당기자. 책을 읽고 글을 적자. 생각하자. 이렇게 적어놨네요. 아마 7월달인 거 보니까 이때 그 홈페이지에 운송장 번호 조회하는 부분이 오류가 있어서 제가 한 분 한 분한테 다 문자도 드리고 갑자기 주문량이 확 높아지면서 하루 종일 포장만 하는 동시에 새로운 웹페이지 개발을 하고 있었던 그런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제 루틴이 다 무너졌었어요. 루틴이 무너지는 순간 공허함이 엄청나게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도 제 루틴만큼은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다 읽어보고는 싶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12월 달에 강남에서 기록 전시회가 열려요. 이 다이어리들을 전시를 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 다이어리가 더 보고 싶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놀러 오셔서 보셔도 돼요. 거의 날 것의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지만 다이어리 열심히 적어야지. 이런 에너지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드디어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노트. 짠! 아까의 다이어리가 제 일상을 담당한다면 이 다이어리는 제 돈, 제 사업, 제 수익을 담당하는 노트예요. 이렇게 매달 한 권씩 적고 있고요. 이렇게 한 달마다 제 최종의 목표부터 이번 달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 사업을 위한 프로젝트 하나를 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분화해서 뭘 해야 하는지 다 적은 다음에 딱 이 프로젝트만을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 투자할 건지 이렇게 몰입의 시간도 정해요. 그리고 나서는 매일매일 진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이 프로젝트에만 집중을 잘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는 데일리 페이지를 적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시간순으로 하루를 쫙 계획을 다 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제가 한 일들을 바로 오른쪽 요 라인에 적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 계획을 할 때 이 계획을 잘 수행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화살표해서 적어두고도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는 나 요즘 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을 할 수 있는 석세스 리스트가 있고 오른쪽에는 오늘의 몰입의 시간에 영향을 준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적어보는 칸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매일 기록을 하면 좋은 점은 하루가 정말 짧다. 내가 계획하는 것만큼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그래도 나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제 콘텐츠를 자주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기록은 되돌아볼 때 진짜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저는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는데요. 주마다 나의 몰입의 시간이 총 몇 시간이었는지 그래서 달성률은 몇 %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총 이번 달 달성률이 몇 %인지, 나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3가지 시선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페이지까지 있어요. 와, 이거를 매달 어떻게 계속 적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저는 만약에 이 기록이 없었다면 더 게을러지고 나태해졌을 것 같아요. 저는 혼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자고 더 게으르게 행동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거든요. 서울에서 다이어리를 들고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뵈었을 때 서로 어떤 기록을 하고 있고 저는 어떤 기록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이야기를 나누니까 너무 재밌고 서로에게 연결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기록하면서 저희 작고 큰 성공과 실패를 다 다이어리 안에 담아두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계속 열심히 다이어리를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도 좋지만 나중에는 직접 눈을 마주하면서 다이어리 들고 만나는 날도 꼭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진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